카드 빚이 5천만 원 정도가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여자친구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지만은 또 아름다운 빚도 많이 남기셨어요. 네. 남성분이 돈을 안 쓰는 분인데 네. 헤어지고 나서 그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갔대요. 네, 안녕하세요. 웰스 해커즈 수인. 카일입니다. 오늘은 편안하면서 저희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알고 있죠. 네. 마음만으로는 연애가 될 수는 없다. 맞아요. 사랑도 현실이 되면은 결국 돈 얘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연애할 때 돈 이 얘기하는 게 참 예민하고 맞아요. 잘못 말하면 되게 사람이 쪼잔해 보이고 계산적이어 보여서 쉽게 터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안 꺼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우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맞아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랑 돈 저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항상 논란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누가 더 많이 내는 게 내나? 적당한지, 뭐 반반이 적당한지, 남자가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은 좀 남성분들이 많이 네. 낸다라고 알고 있고, 남성분들도 인식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율이 네.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제가 70% 정도 그리고 여자친구가 한 30% 정도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내시네요? 네, 적당히 봅니다. 네. 그러면 데이트를 뭐 한 번 할 때 그 정도 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 데이트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평일날에 수요일쯤 한번 만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한번 이렇게 만나면은 저한테 좀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을 만났을 때 네. 보통 쓰시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1시간 정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짧게 만나요? 평일에는 이제 각자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네, 길게 보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당연하죠. 네. 평일은 보통 1시간 그리고 주말은 좀 길게 봤다. 네. 보통 밥값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쓰세요? 저녁을 보통 많이 먹죠 저희가. 그러면은 적게 먹었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뭐 7, 8만 원 이렇게 한 끼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둘이서 삼겹살만 맞아요. 먹어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술도 먹을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자들이 대부분 돈과 시간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연애를 하기 전에 네. 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썸에서 돈은 얼마 정도 쓰는 게 적당할지. 저는 오히려 연애를 했을 때보다 썸 탔을 때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에 아무래도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성분들 썸에서 남성분들이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호감료가 많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개팅은 네. 어때요? 사실 제가 소개팅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일수록 소개팅에서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오래 있고 싶어 하고 또 비용도 많이 쓴다라고 하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잘 될지 안 잘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팅에서 돈을 좀 많이 쓴다라고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매주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돈이 네, 그분들이 이제 하루 10만 원씩만 써도 소개팅에서만 한 달에 5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좀 본인들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어떤 네, 전략?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커피만 마셔요. 네. 근데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밥도 먹고 그리고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네, 합니다. 그럼 소개팅에서 좀 요런 거는 여성분들이 별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썰인데 소개팅에 나왔을 때 여성분이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밥을 사면은 여성분들이 커피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정도 이 정도만 사도 남성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여성이 나한테 오히려 관심이 없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소개팅을 하고 남성분이 밥을 샀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2차로 커피를 사려고 네. 마음을 먹고 있고 저는 네. 그런 센스 있는 여자니까 아, 네네.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분이 밥은 제가 살 테니까 커피는 수희 씨가 사세요. 아, 그건 또 싫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하니까 약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참 민감해요. 맞아요. 내가 밥을 샀는데 이 사람한테 커피를 사라 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액션도 안 취한다 라고 했을 때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센스 그렇죠. 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 만나기가 제일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진짜 약간 최악의 소개팅 썰, 네. 돈과 네네. 관련된 썰 하나 있는데 네네, 기대됩니다. 남성분이랑 저녁을 먹고 이제 술 한 잔을 했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은 제가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아, 대머리였나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건 빨리 아니라고 해줘야지 맞습니다. 네, 서로한테 좋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이 왔는데 아 저는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날 밥값의 반을 보내라고 연락이 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바로 차단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약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밥만 먹고 영화만 보고 카페만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럼 또 뭘 해야 돼? 아니 여행도 가고 좀 기념일일 때 그렇죠. 이제 좋은 데도 가고 네네. 가끔 이제 외박도 하고 그래서 숙박비도 네.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이 내시나요? 내시죠? 숙박비를요? 저는 숙박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여성분들이 내가 낼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숙박비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자존심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제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형편이 되더라도 숙박비만큼은 남자친구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나. 사실상 이게 밥값보다 더 좀 부담이 비용이 되는 크죠. 부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네. 기념일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분위기 있는 곳에서 내고 싶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호텔 호캉스나 아니면 풀빌라 이런 걸 가자라고 했을 때 정말 조금 고급진 데는 네네. 고급 풀빌라도 60에서 맞아요. 100만 너무 원 비싸죠. 네. 부담이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성분들이 어느 분들이라도 흔쾌히 쓰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간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매달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매달 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 지인 썰을 또 들려드려야겠네요. 지인 맞죠? 네, 지인이에요. 당시 여자친구분이 한 13살 정도 어리셨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항상 자기는 4성급 호텔 이상이 아니면 절대 숙박을 안 한다. 근데 그 4성급 호텔은 사실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매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만 갑니까? 남녀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 뭐겠어요? 불같은 사랑할 때는 하루에 한 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말도 안 되고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얼마예요? 숙박비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그 여자분을 만나면서 카드 빚이 5천만 원 정도가 생기셨더라고요. 그쵸. 네. 거기 호텔에 가서 네.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네, 되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자친구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지만은 또 아름다운 빚도 많이 남기셨어요. 네. 굉장히 슬픈 네, 얘기. 우픈 얘기죠. 네. 그러면 네. 숙박비도 그렇지만 이제 기념일이나 생일 때 선물도 선물, 그쵸. 이게 참 상대방이 네. 이 정도를 해주면 나도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될 것 같고 처음 적정선을 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진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투자라고 하는 투자라고 게 하기 좀 조금, 그런데 네, 어느 그렇지만은 정도까지 마음을 표현할 저는 많게 냈을 때는 정말 생일 선물로 10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현금을 네,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걸 사줄 바에는 차라리 돈을 주면서 네가 사고 싶은 거 골라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역시 T.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100만 원 받는데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죠,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선물로 크게 돈을 쓰는 건 제 소비 패턴이랑은 안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지금은 좋지만 말 그대로 뭐 오래 갈지 아니면 결혼을 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소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내 기대 이상으로 부담이 되는 선물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도 그만한 네.
비슷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인 씨처럼 비슷한 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그분을 또 소환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분은 여자친구한테 뭐 받으신 게 없어요. 추억만 받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명품을 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적정하지만 마음이 표현하는 거 받고 싶어. 이런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그렇죠. 또 소비 습관도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헤어지는 이유가 또 돈 때문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소비 습관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여성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의외로. 네, 의외로 전혀 술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술값을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가 요즘에 비싸요. 네네네, 그렇죠. 삼겹살에 소주 맥주만 먹어도 그렇죠. 10만 원 맞아요. 이상이 나와서 맞아요. 저 요즘 네. 그래서 소맥 먹기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자친구분이 오늘 분위기도 낼 겸 위스키 바에 가서 위스키 한잔 하자.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사줘야죠. 근데 이제 그 위스키 바에 가서 10만 원 이상 쓰는 거는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틀로 먹자. 바틀로? 바틀이 오히려 조금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킵해놓고 계속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술을 근데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를 위해서 마시는 거지만, 네, 마시는 거죠. 그러면 오빠 안 올 때 나 혼자 친구들이랑 가서 네. 먹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네. 이름 킵하는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을 거예요. 네, 찾지 못하게.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같이 그럼요. 먹어야죠.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저는 이해는 못하는 게 맛있는 걸 먹으면 좋긴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크게 막 엄청 욕심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둘이서 적정량을 시켜서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네. 둘이서 메뉴 3개, 4개를 시키고 또 심지어 거기다 배부르다고 남겨. 나한테 맛있는 거를 여러 개를 먹여주기 위한 거는 너무 좋지만 그런 소비 패턴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분도 저랑은 안 맞고 네, 네. 또 너무 안 쓰는 분들도 맞아요. 저랑은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네. 돈을 정말 안 써, 뭐 커피를 사줬더라도 쿠폰을 모아서 네. 사주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 정말 짠순이라고 네. 하면 만날 수 있겠어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한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결혼을 이 여자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남자는 축복받은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어온 돈을 결코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죠? 결혼까지 못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만 계속 100% 데이트 비용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성의를 보여달라. 센스 있는 네, 기본적인.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적정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제 친구 얘기인데 남성분이 돈을 안 쓰는 분인데 네. 남자가 밥을 살 때는 싼 거만 먹고 저런. 여성분이 밥을 살 때는 비싼 거만 고르고 그게 너무 정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데이트 통장을 썼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갔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쪼잔하게 헤어진 마당에 그걸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받아야 거. 된다. 네. 참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네. 많고요. 요즘 N포 세대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를 하고 네. 또 연애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연애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들죠. 때문에 남자는 돈이 없고 좀 경제력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연애도 안 하려고 하나요? 제 지인들을 보면 좀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연애를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형편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컵라면 먹고도 그렇게는 안 되죠. 네.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는 있더라도 네. 컵라면만 먹고는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젊고 혈기왕성한 20대에 네. 가능했던 일이고 네, 30대 넘어가도 돈 없어도 네. 연애를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30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애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본인 능력을 키우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네. 네. 굳이. 그래서 그 시간 빨리 벌어가지고 이제
남은 30대 때 다시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 조금 민감하지만 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얘기, 그렇죠. 연애랑 돈. 네네.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연애 네.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웰스 해커즈 수인 카이였습니다.